면제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하게 되면 지원받은 채무 조정이 취소됩니다. 지원받은 채무 조정이 취소되면 감면된 채무가 부활하고 연체 이자를 부담해야 하며 연체 정보가 등록됩니다. 또한 채권 추심이 다시 시작되며 일정 기간 채무 조정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채무 조정 확정은 채무 변제를 위한 소중한 기회이므로 채무 조정 지원 절차가 취소되지 않도록 변제금을 잘 납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실하게 납입하면 지원되는 혜택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24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한 경우 최초 적용 이자율의 20% 이자율 인하를, 48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한 경우 최초 적용 이자율의 36% 이자율 인하 혜택을 드립니다. 둘째, 변제금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입하면 소액 대출 신청 대상이 됩니다.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 등으로 긴급히 자금이 필요하시면 지원 자격을 상담센터 1600-5500으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채권금융회사 앞으로 접수 사실을 통지하면 채권금융회사는 연체정보 등록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연체정보 등록을 보류하기 때문에 본인의 관리 여하에 따라 신용평점이 많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 조정받은 기존 대출 정보는 조정 후 채무를 모두 완제해야 삭제됩니다. 다음은 개별 상환 및 일부 상환 안내입니다. 개별 상환은 특정한 채권금융회사의 채무를 개별 상환하시는 경우로 월 변제금 감액과 상환이자 절감 효과가 있으며 일부 상환은 3회분 이상의 변제금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채권금융회사에 원금으로 상환함으로써 월 변제금 감액 또는 상환기간 단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행기간 중 개별 상환 또는 일부 상환을 원하시는 경우 상담센터 1600-55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에서 제외된 채무의 관리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정책자금 대출 및 위원회에 가입되지 않은 비협약 채권금융회사나 개인사채 등 채무조정에서 제외된 채무가 있다면 연체 없이 별도로 납입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연체될 경우 독촉 및 법적 조치가 가능하고 신용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채무조정에서 제외된 채무 중 보증서 담보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이 신청인을 대신하여 은행에 채무를 변제하는 대지급이 이루어졌다면 보증기관 채무를 채무조정에 포함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전에 상담센터 1600-5500으로 전화하시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이체 신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CMS 자동이체 등록하시면 확정된 변제금을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출금하여 변제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매우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수수료가 면제되고 미납 또는 송금 오류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 신청 후 채권금융회사에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신청 후에는 가압류가 불가하나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 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재산이 있거나 채무조정에서 제외 누락된 채권금융회사의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 등 법조치 진행이 가능합니다. 급여 통장이나 가맹점 관련 통장이 지급 정지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 채권금융회사에 급여 또는 매출이 입금되는 계좌임을 증빙하고 해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뒤늦게 채무가 발견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원회와 신용회복 지원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라면 동의를 얻어 채무 조정안에 추가로 포함이 가능하니 상담센터 1600-5500으로 안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채무 조정 확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신용관리입니다. 앞으로 더욱 현명한 신용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용관리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먼저 내 신용 상태를 바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신용 점수는 올 크레딧, 나이스 지킴이 등에서 연 3회, 토스, 카카오뱅크, 뱅크샐러드에서는 상시 무료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신용 점수를 결정하는 신용조회 회사는 개인의 신용과 관련된 자료를 취합하여 신용평가 시스템에 의해 신용 점수로 표시합니다. 신용 점수는 채무 상환 및 부채 보유 이력에 따라 1000점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신용 점수를 올리는 방법 첫 번째로는 주거래 은행을 지정해서 거래하는 것이 신용 점수를 올리는 데 유리합니다. 주거래 은행은 연체 이력이 없는 곳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둘째, 주거래 은행을 통해 발급받은 체크카드를 꾸준히 사용하면 신용 점수는 자연스럽게 오릅니다. 거래 기간이나 거래 실적은 신용을 평가할 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비금융 정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공공요금을 최근 6개월 이상 납부한 실적 자료를 제출하면 신용평점 가점을 받아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신용평점 등 자세한 사항은 나이스 평가정보 및 KCB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신용거래를 할 수 없을까요? 신용등급이 상승하면 신용거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 신용카드 발급과 신용대출은 개인의 신용점수에 따라 상이하니 채권금융회사의 금융거래 가능 여부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신용거래가 다시 가능해지더라도 앞으로는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보다 신중해야 합니다. 대출이란 미래에 언젠가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입니다. 대출 거래를 하기 전 스스로에게 꼭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대출 시점을 늦추거나 저축해서 충당할 수는 없을까? 대출을 갚기 위한 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혹여나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경우에는 대안이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꼼꼼히 점검했음에도 필요한 대출이라면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를 통해 정책자금 상품을 먼저 알아보고 저렴한 금리 등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금융사기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평소에 차근차근 따져보고 금융의사 결정을 했던 사람도 냉정을 잃고 금융사기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대출 관련 사기는 개인정보 등을 교묘히 빼내 명의를 악용하여 돈을 빌린 후 달아나는 형태, 대출을 빌미로 각종 수수료 등의 돈을 요구하는 형태, 불법적인 고금리 대출을 해준 후 불법 채권 추심을 하는 형태 등 다양합니다. 혹시라도 금융사기를 당했다고 의심되면 경찰청 112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금융사기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 금액은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해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채무조정 신청 이후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는 질병, 부상 또는 사망, 가출, 수용 등에 따른 긴급 복지 지원과 아동 및 노인 학대, 가정폭력, 자살 등 위기 대응 상담 및 화재 등 그 밖의 종합 상담을 연중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되는 종류로는 주급여와 부가급여가 있는데 주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 지원이 있으며 부가급여는 교육, 기타 지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금융재산 등을 종합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므로 자세한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다시 학습하고 싶거나 돈 관리 방법을 배우고 싶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을 찾아주세요.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채무 걱정 없는 행복한 삶을 위해 언제나 힘쓰고 있습니다. 혹시 빚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우리 신용회복위원회를 꼭 기억하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